등차 등비 수열 설명하겠습니다. 등차 등비 수열 기억 잘 나나요? 우리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일단은 둘이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차 등비를 따로따로 수업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같이 수업을 했을 때 나름 효율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등차 등비 수열에 일반항이 있고, 두 번째는 등차 등비 중항이 있습니다. 등비 중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 등차 등비 중항은 어떤 일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정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열의 합. SN. 일반항과의 관계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조금 특이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으라고 해보면 뭐 이렇게 적는 경향이 있죠. A는 A1 더하기 N-1D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는 기준을 첫 항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A1에서 N-1번을 와서 N번째까지 오겠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 기준이 꼭 첫 번째일 필요는 없죠. 예컨대 내가 A5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A4에서 공차를 하나를 더해서 찾을 수도 있고, A10에서 공차 6개를 빼서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일반화를 하자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식을 조금 변형을 하시면 넘겨서 빼주면 원래는 여기서 유래를 한다는 거지. 얘네끼리 서로 뺀 게 n-m개의 공차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등 비수열은 어떻더라? 등 비수열도 비슷하죠. 일반적으로는 AN을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개를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꼭 첫 항에서 갈 필요는 없다.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느 항을 기준으로 문제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조금 연산의 복잡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A3, A5, A7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다 기준을 A1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A3, 5, 7이면 기준을 A5로 잡는 게 편하죠. A5에서 공차 2개 뺀 게 A3, 공차 2개를 더한 게 A7. 이런 관계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항들 상호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양변을 AM으로 나눠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AN R의 N-M승이 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항을 빼면 공차의 실수배가 나오고, 등 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눴을 때 공비의 이제 실수배, 거듭 제곱의 형태가 나오다 보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도 여러분이 주어진 식을 서로 빼서 푸는 경향이 있고, 등차 수열은, 등 비수열은 주어진 식을 서로 나눠서 해결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야. 이런 성질들 때문에. 여기 일단 기본적인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반항은 사실은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차와 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밑에 있는 등차 등비 중항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은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A 어떤 원래 등비 중항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지. n 더하기 1에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자, 원래는 요거죠. 원래는 요건데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항이 3개가 있어. 연속된 항 3개가 있다면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다면
요쪽 방향으로는 나누기 아니지 빼기 공차인 거고 요쪽 방향으로는 더하기 공차인 거니까 각각 너랑 너를 더하면 너의 이제 2배가 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해봅시다. 이게 꼭 공차를 한 개씩만 앞뒤로 갈 필요가 없죠. 공차를 여러 개를 움직여도 돼. 뭐 10개씩 앞뒤로 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해요. 일단. 그래서 n 더하기 k의 2배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2k. 요게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하고 이거를 조금 더 러프하게 일반화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a n 더하기 n1 더하기 a m1은 a n2 더하기 a m2가 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n1 더하기 m1과 n2 더하기 m2가 서로 같은 경우. 자, 요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합이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합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 예를 들면 a 3 더하기 a 11이 있어. 이거를 너네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공차 중에 몇 개를 얘한테 줄 수도 있고 너가 갖고 있는 공차를 얘한테 줄 수도 있어. 예컨대 여기는 공차를 뭐 하나를 일로 준다고 칩시다. 그럼 뭐랑 뭐가 되냐면 A4랑 A10이 되겠죠. 공차를 공차를 하나 주면서 여기 있던 11은 10이 됐고 공차를 하나를 받으면서 3은 4가 됐지. 즉 여기는 숫자가 1이 줄고 여기는 숫자가 1이 늘긴 했지만 둘의 합이 14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요 항의 번호의 합, 숫자의 합이 일정하면 실제 항의 값의 합이 일정한 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요 등차 등비 수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식 딱 2줄을 고르라면 딱 선생님 이거 골라요. 요게 이제 등차 등비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등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등비는 뭘 써주면 되는 거냐면 요 합이 항의 합이 일정할 때 항들끼리의 그러니까 요 숫자의 합이 일정할 때 항들끼리 합이 일정한 게 아니라 등 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다 똑같은데 곱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 자 너가 여전히 너랑 얘네는 숫자끼리는 곱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끼리는 이렇게 합이 일정할 때 숫자끼리의 항의 숫자의 합이 같을 때는 그 항 자체의 곱끼리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곱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A 5 곱하기 A 9가 있다고 했을 때 뭐 1씩 빼주고 뭐 2씩 빼주고 더해주면 A 7 곱하기 A 7이라든지 뭐 이제는 얘는 서로 항이 같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차 중항, 등비 중항 공식은 딱 이거밖에 없다고. 둘이 더한 거는 가운데 항의 2배,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사실은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번호의 합이, 숫자의 합이 같을 때 여기서는 곱이 일정하더라. 등비 수열, 등차 수열에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성질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4가지 공식이 실제 등차 등비수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를 할 때 많이 사용되냐면 식의 변형을 할 때 사용이 많이 돼요. 식 변형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식 변형은 왜 하게 되냐면 풀이를 간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봐봐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등비중앙식은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그 4가지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 M을 쓰지 않고 1, A1을 기준으로 다 식이 일반항들이 정리가 돼 있죠. 교과서적인 풀이는 답지 풀이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차이의 어떤 일정함, 비의 일정함, 합의 일정함, 곱의 일정함, 요 어떤 일정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식을 잘 변형을 해서 너네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좋은 방식으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어진 대로 고지고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바꿔가면서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식변형을 하셔야지만 요 수열 파트는 등차 등비 수열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일반항과 등차 등비 중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 SN 같은 경우에는 각각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SN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SN은 A1부터 AN까지 합이죠. 그래서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있어. SN과 AN의 관계. SN과 AN의 관계는 뭐였냐면, AN은 SN, 즉 N개의 항의 합에서 N-1번째까지를 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단 중요한 거는 N은 첫 항부터는 안 되고 두 번째부터 가능했다. A2부터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 1을 넣으면 S0이라는 항이 나오는데 S0이라는 것은 딱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S0 같은 경우에 정의를 하려면 굳이 이제 문제에 맞게 정의를 하려면 1 들어가면 A1, 너가 S1 빼기 S0이니까 S0은 0이 되면 이제 첫 항부터 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써주시고 첫 항일 땐 그냥 A1은 S1과 같다.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SN식을 여러분한테 줬을 때 SN으로 AN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AN을 가지고 SN을 구할 때는 이런 단서가 붙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됐었고 SN은 너가 원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A1 더하기 AN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변형이 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면 A2 더하기 AN-1이라든지 아니면 정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S7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자, S7은 원래 A1 더하기 A7 나누기 2 곱하기 7인데 잘 보시면 요게 이제 등차 중항의 성질상 누구랑 같냐면 A4랑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S7은 7A4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요게 언제 가능하냐면 요 자리가 홀수일 때 가능해요. 홀수일 때. 홀수가 되면 어떤 중항의 요 항의 개수를 곱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짝수일 때는 안 됩니다. 정 가운데 중항이 없으니까. 근데 뭐 비슷한 방식으로는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분자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SN은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SN은 이렇게 쓰기도 해. SN은 2분의 D 공차 N 제곱 더하기 QN. 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쓸 때는 AN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DN 플러스 P. 자,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건데 이쪽은 n에 관한 함수로 바라보겠다는 거고 이쪽은 이제 수열 자체의 본질로 어떤 서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원래 an이 n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n에 관한 1차 함수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지. 근데 a1은 상수지. 그러면 a n에 관한 1차식 2로 나누고 n을 곱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n 제곱이 된다. 2분의 dn 제곱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원래 d였던 게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2로 나누고 n을 곱해서 차수 하나 올라가고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2분의 d와 d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SN에서 AN 혹은 AN에서 SN을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잘 사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AN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SN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굳이 저기다가 대입하지 않고 봐봐. 너의 절반이니까 일단 2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1과 S1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5, 1 대입하면 5가 돼야 되니까 3n.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 가능하고 또 동일하게 거꾸로 만약에 마이너스 3 n제곱 빼기 n이야. 자, 그럼 여기서 너의 2배가 돼야 되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6n이 돼야 되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인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있는 개수를 이용하고 A1, S1을 이용하는 방식이 n 대신에 n-를 넣고 서로 빼는 방식보다는 낫잖아. 내가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3 n제곱 빼기 n에서 빼기 마이너스 3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자, 이거 계산한 게 사실은 이거거든? 당연히.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너의 2배, 1 들어가서 개수 맞춰주는 이 방식이 훨씬 더 간결하고 쉽죠. 그래서 실수할 여지도 적고 속도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꼭 기억을 하자. 얘는 이쪽에서 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얘가 지금 2차식이죠. 2차식. 2차 함수의 개념으로 여기서 우리가 SN을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관점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문제 조건상 이런 거를 줬어. 등차 수열 AN이고 AN 등차인데 S5랑 S8이 같아. 그래 놓고 S2는 4래요. 이때 S9의 값을 구해봐라. 자, 어때?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봐봐. 지금 일단은 식 자체가 몇 개 있어? 식은 주어진 게 2개예요. 여러분이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미지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미지수 2개, 식 2개 대입하면 나올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S5와 S8이 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얘는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5와 8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 대칭 축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둘의 가운데인 2분의 13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렇다는 거는 하나의 실근이 0이라면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당연히 누구겠어? 대칭 축이 2분의 13이니까 당연히 13이겠지? 그러니 여기서 조건상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를 딱 보면 아, SN은 이렇게 생겼구나. 2분의 D가 있고 N에 N 빼기 13이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들어간다고. 뭘 이용하면?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2를 대입하면 D값 나오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S9 대입하면 나오겠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자, 선생님이 2차 함수 거리 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촉촉 곱하면 너가 된다 뭐 이런 거 했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0이고 여기가 13이야. 자, 2일 때가 4래. 여기 2인데 너 곱하기 너에다가 최고차항 곱한 게 너라는 거야. 여기가 4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11 아니니? 즉 최고차항은 얼마냐면 22분의 4예요. 즉 11분의 2야.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S9를 물어보고 있거든. S9는 한 요쯤에 있는데 자, 9에서는 너 곱하기 너에다 최고차항을 곱하면 돼. 이거 얼마 나오냐면 9 이만큼 얼마 나오냐면 4 곱하기 11분의 2 답은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1분의 72가 나와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이 답이라는 거야. 이거는 2차 함수의 거리 곱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념의 확장이 신기하죠. 우리가 원래는 수열에서 출발을 했는데 수열을 함수의 관점으로 봤고 함수의 관점으로 보니까 SN이 사실은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칭성이 있고 2차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선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요 실근까지의 거리를 곱했을 때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혹시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알겠니? 잘 모르겠니? 이거 다시 설명해 줄까? 이거 이차함수 이렇게 곱해갖고 너가 되는 이거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준이는 오늘 조금 정신이 없네. 자, 이거 거리곱 알고 있으면 되게 좋으니까 한번 알려줄게. 봐봐.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있어요. 자, 2차 함수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f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을 때 너네가 f 예를 들면 뭐 5 이런 거를 구해보자. 요거 2차 함수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은 편의상 뭐 양수인 걸로 가지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고 할게요. 자, 5의 위치는 한 요 정도의 5를 잡아줄게요. 5는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자, 5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함수값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a 곱하기 5 빼기 알파 5 빼기 베타예요. 근데 5 빼기 알파와 5 빼기 베타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5 빼기 알파라는 건 이만큼의 길이가 정확히 5 빼기 알파야, 맞아? 그죠? 이만큼의 길이는 5 빼기 베타는 아니지만 베타 빼기 5야. 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이 될 거고. 그러면 너 곱하기 최고차항을 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선분의 길이가 이게 지금 함수값 마이너스 여기가 길이가 마이너스 F5죠. 마이너스 F5. 마이너스 F5는 누구냐면 A의 5 빼기 알파 5 아니지 베타 빼기 5인데 잘 보시면 5 빼기 알파가 얘고 베타 빼기 5가 너라는 거야. 그러니 이 x좌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의 선분의 길이 x좌표의 차이를 곱해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그때 이 함수값 이 그래프까지의 요 세로 선분 네,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리곱이라고 부릅니다. 거리곱. 항상 최고차항 곱해줘야 되겠지.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하는 개념이니까 최고차항 곱해지겠죠. 이해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3짜리인 함수가 있어. 7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달래.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5 곱하기 최고차항 2, 5, 3 이렇게 한다고. 이게 너네가 이거를 3에 x 빼기 2에 x 빼기 5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7 대입해서 3에 7 빼기 2 곱하기 7 빼기 5를 계산한 결과라는 거죠. 같죠? 그죠? 근데 요 부분만큼이 준다는 거야. 아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차 함수는 요거를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자주 쓸 건데 거리곱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자, 등비 수열의 합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은 이 공식이 어떤 방식으로 혹시 증명됐는지 기억하니? Sn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 이거 A1부터 AN을 쭉 쓴 다음에 AN부터 A1을 거꾸로 쭉 쓰고 위아래를 서로 더해주면 A1 더하기 AN, A2 더하기 AN-1 이제 계속해서 두 개씩 묶이면서 다 더한 게 이제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에 이제 N개, N쌍이 나오면서 이제 2로 나누는 즉 합의 대칭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등비 중앙의 어떤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등차 중앙에. 근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 중앙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곱의 일정함에 대한 이야기였고 즉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은 등비 중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등비 수열에서의 곱을 계산한다는 것은 등차 수열에서의 등비 수열에서 합을 계산한다는 것은 등차 수열에서의 곱을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특이한 거라고 사실. 하지만 그걸 이제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은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공비가 1인지 아닌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도 있잖아. 쌍수함수긴 하겠지만. 그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R-1분의 이 공식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항이 A1과 같기 때문에 이때 Sn은 그냥 A1이 N개 이런 식으로 쓴다. 즉, 이 함수는, 이 상황은 등비 수열이면서 동시에 등차 수열인 수열일 수 있어. 예컨대 수열이 뭐 3, 3, 3, 3, 3, 3 이렇게 가. 그럼 3에다가 1씩 계속 곱해도 3이지만 3에다가 0씩 계속 더해도 3이지. 즉 공차가 0인 수열이랑 공비가 1인 수열은 같은 수열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때 우리가 SN을 이제 어떤 식으로 쓰기로 했냐면 R-1분의 첫 항 R의 항의 개수 빼기 1.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공식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공식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SN을 A1부터 AN까지 써놓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공비인 R을 딱 곱해줘요. 그럼 넌 RA1, RA2, 땡땡땡, RAN까지. RA1은 A2죠. RA2는 A3이지.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쓴 다음에 위아래 빼갖고 나누는 뭐 약간 이런 방식 증명이 있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너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아요. A n 더하기 1 빼기 A1 나누기 R 빼기 1.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공식을 제법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왜 유리하냐, 어떤 점에서 편안하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이 되는 거고 너가 첫 항이 되는 거야, 첫 항. 근데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뭘 몰라도 돼? 항의 개수를 몰라도 돼요. 이 밑에 공식은 항의 개수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등비 수열의 합에서 그 다음 항은 찾기가 좀 쉬울 때 예를 들어 볼까? 자, 이런 수열이 있어. 4, 8, 16, 2048. 자, 너네 보고 이런 거를 딱 더해달래. 그럼 너네는 뭘 먼저 보냐면 등비 수열이네, 공비 2짜리네. 그럼 이제 공비가 2인 거 찾았어. 첫 항은 4네. 그 다음에 너네 사고는 어디로 가냐면 항의 개수는 몇 개지를 세려고 한다고. 근데 몇 개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센다? 너의 다음 항. 너의 다음 항은 누구겠어? 2048이었으니까 4096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에서 뭘 뺀다? 첫 항을 뺀다. 그리고 뭘로 나눈다? R-1로 나눈다. 이 공식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알겠지, 그지? 우리가 이 아래쪽 공식은 언제 유리하냐면 항의 개수를 판단하기가 좀 불편할 때, 세기가 좀 번거로울 때, 그 대신 그 다음 항은 내가 바로 찾기가 쉬울 때, 이런 때 쓰시면 좋아요. 나름 유용한 공식입니다. 알고는 있어. 또 해볼까? 27, 81, 243. 어이? 729.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너의 다음 항 3 곱하면 얼마 이거? 2187? 맞죠? 3 곱하면 빼기 27 나누기 3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너의 다음 항이 너 3 곱한 거예요. 29 곱하기 3은 87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공식은 이와 같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 합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써놓으시면 좋은데 S, N인데 S, 2N인데 S, 3N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항상 얼마가 되냐면 1대 1 더하기 R의 N승 1 더하기 R의 N승 R의 2N승 이 정도 써놓으시면 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 문제에서 예컨대 이런 걸 줬어. S 10분의 S 30이 뭐 3일 예컨대 뭐 이렇게 줬어. 그러면 너분의 너가 뭐다? 너분의 너니까 요거라고. 즉 좌변이 뭐가 되냐면 R의 20승 더하기 R의 10승 더하기 1 뭐 이렇게 는 3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가겠지. 그지? 원래는 요거를 여기다 직접 넣으면 여기가 이제 n 대신에 2n, n 대신에 3n 이런 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거든. 아래 n승 마이너스 1로 묶인단 말이야. 걔네가 공통인수라 싹 날아가고 이런 것만 남는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등차 등비 수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합에서. 뭐가 있냐면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 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괄호 열고 등차 등비.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 등차 수열 이런 게 있어. 2, 4, 6, 8, 10, 12, 14, 16.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은 같은 개수여야 되고 연속돼야 되고 그들을 부분합을 하겠다는 거야. 두 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처음 두 개,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둘을 합하겠다는 거지. 자, 여기서 여기로 얼마만큼 커지냐면 얘가 4만큼, 너도 4만큼, 8만큼 커졌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더라도 너가 4만큼, 너가 4만큼, 8만큼 커지죠. 당연히 너로 갈 때도 8만큼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같은 개수로 묶었을 때가 그래.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이죠.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해볼까? 2, 4, 8, 16, 32, 64. 자, 이렇게 가볼게. 역시 같은 개수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개수의 부분합 끼리는 2가 8이 되고 4가 16이 됐으니까 4배가 됐죠. 8이 30이 되고 16이 64 됐으니까 4배가 됐죠. 어때? 역시 원래 수열의 성질인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부분을 계승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걸 언제 활용을 하느냐? 너네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예를 들면 AN이 등차 수열인데 S 100이 30이고 S 200이 100이야. 그랬을 때 S 300이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얘는 처음에 100개예요. 얘는 그 다음 200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끼리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 100개가 필요해. 즉 누가 필요하냐면 S200에서 S100을 뺀 값이 필요하다고. 이게 얼마냐면 70이에요. 이렇게. 얘도 똑같은 100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 100개 있고 그 다음 연달아 100개가 있고 그 다음 연달아 100개가 있다고. 그럼 처음에 100개가 30이면 그 다음 100개는 너에서 너를 뺐으니까 70이고 자, 이제 AN이 등차면 30, 70, 너가 11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나왔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너죠. 혹은 너에다가 너를 더한 게 S300이죠. 그래서 21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만약에 너네가 SN식에다가 예컨대 이런 데다가 예컨대 이런 데다가 이거를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같은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수열의 성질을 이제 유지한다라는 요 특징은 활용도가 나름 높습니다. 왜냐하면 등비수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 만약에 이게 등비수열 문제였어. 그러면 30, 70, 3분의 7 곱한 거지. 3분의 49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100 더하기 3분의 490이면 3분의 790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이 등비수열이어도 똑같이 쓸 수 있다. 다만 언제 쓰기 불편하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때? 개수가 너무 안 맞지, 그지? 처음에 100개, 그 다음 100개,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250개인데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풀기는 조금 어렵다. 뭐 저런 데다 대입해서 푼다든지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풀 수밖에는 없습니다. 됐나요?
개념 설명만 하니까 재미없죠.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자. 보자. 우리 몇 번을 보냐면 맨 앞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뭐 참고로 그냥 쭉 나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AN이라는 수열을 몇 개를 나열해서 일반항 찾고 BN도 몇 개 나열해서 일반항 찾고 계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칠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고 홀짝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규칙성은 몇 개마다 있냐면 14개마다 있게 돼 있어요. 그죠? 7로 나눈 거니까 7개마다, 홀짝은 2개마다. 최소 공배수는 14. 그래서 공차는 14짜리가 될 거라고. 여기 뭐 7로 나눈 나머지가 6이라 할 수 있어요. 1은 7로 나누면 1이죠. 뭔 소리야 이게? 1은 7로 나누는데 6이 어떻게 나? 네가 6을 헷갈리는 거는 마이너스 6인 거예요. 나머지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6이죠. 도현이 내일 뭐 하니? 원주. 원주? 네. 강원도 원주? 네. 원주에? 사촌 동생? 네. 사촌 동생이 원주에 살아? 네. 사촌 동생 왜 만나러 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안 보이겠어. 아 그래? 그냥 약간 가족 모임? 네. 좀 재미는 좀 없겠네? 네. 사촌 동생 몇 살인데? 5학년, 6학년.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구나. 그래도 잼민이와 급식이는 좀 다르죠. 네, 다음 날에 PC방. 아 그래? 같이? 서울 와가지고. 아 아빠랑 같이? 둘이서? 같이 롤해? 아빠는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되게 옛날 게임 하시는구나. 도현이 이따 가기 전에 롤 닉네임 적어놓고 가. 네. 소환사 그거 어쩌고 KR 뭔지 알지? 저 KR 원이에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나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죠. 접속할 때 선생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 네. 그저껜가? 3일 전인가?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이 있어요. 중동고 남학생인데 걔가 게임을 되게 잘해. 롤 한 에메랄드 정도? 에메랄드 정도 되는데. 근데 공부도 잘해요. 수학도 1변에 1등급 나왔어. 근데 잘하는 학생인데. 딴 거를 약간 조져서 뭐 재수한테 아무튼 그래서 재수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롤에 접속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내가 듀오고 내가 했는데 걔가 티어가 높고 나는 쓰레기니까 이제 같이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거 북해 가지고 했는데 한 판은 이기고 그 다음 판 이제 졌는데 걔가 막 아군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 막 약간 그러니까 네가 여기 티어지 말면서 또 뭐 약간 흔한 그래서 여기 애들하고 같이 못 하겠다고 말하면서 가버리더라고. 7번은 우선 페이커랑 초비도 왔다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홀수죠. 3인 홀수. 그러면 홀짝은 14의 배수, 14로 나눈 나머지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홀짝과 7의 배수니까. 근데 처음이 이제 3부터 출발하겠지. 3, 그다음에 17,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AN을 쓴다면 일단 14N까지는 쓰겠지. 빼기 11이라는 거. 더하기 3이 아니라 빼기 11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1 들어갔을 때 A1이 3이니까. 마찬가지로 B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홀수인데 6은 홀수가 아니죠. 그러면 6에다가 7을 더해서 13이 됩니다. 처음에 13으로 시작을 해요. 13, 17, 아니지? 27,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14마다 14n,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더해서 100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풀면 되겠죠? 28n 작거나 같다 1012. 요거 이제 부등식 푸시면 답이 나온다. 어렵지는 않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2번이 이제 절대값 서로 같고 절대값 서로 같고 A9가 10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다의 해석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x, y가 같다. 두 번째는 합이 0이다. 아니면 뭐 x는 마이너스 y이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6 빼기 8이랑 절대값 a8 빼기 10. 자, 요게 이제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너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둘이 서로 더한 게 아니 서로 같거나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니? 너가 a6 빼기 8는 a8 빼기 10인 거고 서로 합이 0인 거는 a6 더하기 a8 빼기 18는 0. 자,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요게 넘어가고 넘어가 보면 얘는 이제 공차가 1이 되겠죠. 공차 D는 1. 왜냐면 이렇게 넘어오면 공차 2개 너가 넘어서 더해주면 2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A6 더하기 A8은 등차 중앙상 2A7이고 넘어가면 A7이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거나 요거거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값 A 10 마이너스 12랑 절대값 A 12 마이너스 10. 그러면 서로 같으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건 더한 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넘어오면 공차 2개 되죠? 여기서 뺀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잘 보시면 너랑 너랑은 조건이 양립할 수 없죠? 너가 되면 너는 절대 아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의 등차 중앙 A11 넘어가면 11이죠. A11이 11. 요렇게. 요런 상황. 근데 A9는 10이래. A9는 10. 만약에 A9가 10이면 처음에 만약에 공차가 1이고 A9가 10이야. 그럼 A10은 11이 돼야 되지. 봐봐. 공차가 1이고 A9가 10이면 1을 더하면 A10이 11인데 A11이 11이 되면 그러니까 얘가 안 맞죠. 근데 얘도 안 맞지. 그러니까 공차는 1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공차 1이 되면 너가 아닌데 너랑 너가 되면 너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맞고 요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맞으면 9, 10, 11, 7, 9, 11 딱 맞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너. 그래서 A1의 값은 우리가 거꾸로 이제 빼주면 되죠. A9가 뭐 10이니까 A1은 공차를 8개를 빼면 되는데 공차 2개가 1이거든. 8개가 4를 빼면 됩니다. 6 나오죠. 답은 6이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랑 뭐 약수의 개수, 등차 수열의 합 나오는데 등차 중앙 이 2개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 4번 둘 다 풀어보세요. 소연이는 크리스마스 때 뭐하니? 저요? 응. 친구랑 놀아요. 응. 남자친구? 아니요. 아까비? 건우는? 별 계획 없어? 그래도 친구들이 막 놀자고 하네? 우리 왜 25일 우리 수업 없잖아. 25일 날 다른 거 클리니까?
너무 슬프다. 크리스마스 날 클리닉 가고. 낭만이 없네. 응? 응? 아 진짜? 레고 수집하니? 응. 레고도 막 한정판 이런 거는 막 그 샀다가 나중에 뭐 한 몇 년 지나면 엄청 비싸지고 막 그러던데 한정판으로. 신기하더라고. 선생님이 친구가 결혼할 때 그 데스스타라고 있어요. 그 레고 큰 거. 그거 이제 선물로 줬는데 지금은 얼마일려나. 아직 조립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3번. 각각 너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대입 한번 해볼까요? 2 들어가면 8a 더하기 4 더하기 2b 더하기 1 요거랑 그 다음에 1 들어간 게 a 더하기 b 더하기죠. 마지막으로 0 들어간 게 1이죠.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너의 2배가 너랑 너랑 더한 거. 그래서 2a, 2b, 4는 이쪽이 서로 더한 거니까 8a, 2b, 6 이렇게 되네요. 없어지고 2 되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a,n, b, n, cn이라고 한다면 a,n, b, n, cn을 n으로 표현만 하면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되니까 자, an 같은 경우에는 n 더하기 4 bn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여기가 이제 n 더하기 1이 아니라 2n 더하기 1이죠. 왜냐하면 4의 n승은 2의 2n승이니까 6의 n-1승이면 2의 n-1승, 3의 n-1승이니까 cn은 n 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등차 중앙이니까 다시 너의 2배가 너랑 너 더한 거. 그러면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4는 너의 2배니까 8n 더하기 4가 되겠죠. 쇽쇽 없애주시고 n 값은 7이 나온다. 자, 잠시 쉬었다가 등차 수열의 합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항이 양수이고
S10과 S20이 같으면 그래프상 어떻게 생겼을지. 닥치고 가운데 대칭 죽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A1이 양수인 거는 왜 좋냐면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SN은 어딜 지나간다고 그랬냐면 원점을 지나간다고 그랬죠. 원점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S10과 S20이 같다는 거는 대칭축이 15에 있어. 근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야. 둘 중에서 우리가 A1이 양수라는 거는 이때라는 거죠. 그죠? 위로 볼록한. 사실은 공차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리고 15에서 이제 최대를 갖는다.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첫 항이 1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인데 A20까지를 더하고 싶고 그럼 일단은 처음에는 양수야. A1, 2, 3 정확히 언제까지가 양수냐면 A4까지가 양수죠. 공차를 3개 뺄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A1, A2, A3, A4 자, 요거는 그냥 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뺀다는 거지. A5부터 A5, A20까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N식만 있으면 되죠. AN은 마이너스 5N 첫 항이 16이니까 더하기 21.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첫 항, 마지막 항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1이랑 4니까 1 들어가면 마이너스 5, 4 들어간 게 마이너스 20.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5. 여기가 42니까 마이너스 25 하면 17 되죠. 이렇게. 곱하기 항의 개수. 요거 나오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5일 때가 5 들어가면 마이너스 4. 20일 때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79 되나요? 나누기 2 곱하기 이제 항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니까 옆에도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가 34 더하기 너랑 곱하면 8 곱하기 83 얼마? 8 곱하기 83이니까 640? 6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698 나오나요? 답은 1번이죠. 여기서 지금 뭐를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합을 하는 게 계산이 조금 불편해. 항의 개수가 홀수개인 편이 훨씬 편하거든. 무슨 소리냐면 봐봐. 왜 홀수개가 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얘가 지금 A1부터 A4까지야. 근데 일단 이거를 A5까지 그냥 더해주자.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원래 A5는 마이너스였지.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빼줘요. 빼기 2A5.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항의 개수가 5개죠. 5개의 합은 항상 너의 등차 중앙의 항의 개수를 곱하면 돼. 그럼 A3 같은 경우에 3 들어가면 15니까 21에서 더하면 6 되죠. 6. 그러니까 여기는 6 곱하기 5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A6과 A20의 정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A10
3이 있죠. 13 들어가면 85를 빼는 거니까 85면 64, 마이너스 64 되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곱하기 항의 개수가 15개. 이렇게. 그럼 2 여기다가 주면 30 곱하기 32, 960 나오죠. 맞나? 안 맞잖아, 그러면. 속상한데? 다시. A13이 그게 안 맞구나. 64가 아니구나. 65 더하기 21이니까 65.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65, 21, 44가 되죠. 44.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이렇게 되죠. 2 곱하면 30 곱하기 22가 660 되지. 여기가 30. 빼기 A5가 2개. A5가 얼마냐면, 계산이 안 맞는데? 22. 44가 맞나? 잠깐만. 마이너스 5, 65, 21. 맞는데? 15개가 맞아요. 응? 아니, 15개 맞아요. A3이? A3 6 맞죠? 6, 5, 30. 여기가 22 곱하기 30. 660. 맞지? 응? A5가 얼마지? A5를 잘못 계산해. A5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플러스 8이죠. 맞네.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의 개수가 이제 등차수열 같은 경우 합을 할 때 홀수계인 편이 좀 유리해요. 연산 자체는 원래. 넘어갑니다.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7번, 8번 둘 다 풀어보세요. 8번은 방금 했던 6번하고 비슷하고 7번은 이제 항의 개수와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에 대한 이야기. 홀수 번째 항들이랑 짝수 번째 항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이렇게 A1, A21, 2로 나누고 항의 개수 11개 곱할 수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2분의 A2 더하기 A20 항의 개수인
10개를 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A1 더하기 A21이랑 A2 더하기 A20은 항의 번호의 합이 같지, 그지? 그렇다는 건 얘네는 서로 값이 같아요.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무엇의 비율에 해당하냐면 그냥 항의 개수의 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홀수 번째가 11, 짝수 번째가 10에 해당한다. 11대 10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1, A2, A2, A3, 땡땡땡, A10, A11까지를 더했는데 그러면 수열 자체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형태지? 요런 수열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AN이 누구냐면 AN이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 그리고 A1이 오니까 플러스 7.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n에다가 더하기 너가 두 개에다가 하나를 더 1만, 2만 빼는 거니까 12 되나요? 이렇게 1일 때가 7, 그치? 1일 때가 너가 8 나오고 1 들어가면 5, 3, 맞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겁니다. 10개를. 그럼 첫 항이 누가 나오냐면 1 들어가면 8이 나와. 8, 4, 0, 다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4, 8, 땡땡땡 이렇게 간다고. 1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0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28이거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보시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10개거든. 근데 요렇게 더해주시면 이게 3개예요. 3개는 항상 너의 3배야. 다시 요렇게 더해주시면 이쪽은 7개죠. 7개니까 너의 등차 중앙인 16에다가 7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게 전체가 항의 개수가 11개였다면 3개를 묶으면 얘가 몇 개가 남겠어? 8개가 남겠지, 그지? 만약에 전체가 11개, 여기가 만약에 32까지였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가 홀수개지만 여기는 짝수개니까 계산이 불편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3개랑 0을 다시 한번 포함을 시켜. 이쪽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홀수개 3개, 이쪽도 홀수개 뭐 10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0이라는 요소는 뭐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러 번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 항의 개수를 홀수개로 맞춰주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쓰이기가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9번 보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나옵니다. 9번에 나와 있는 우변을 보시면 이제 SN의 형태가 n제곱 더하기 2n이 나와 있죠. 그죠? n제곱 더하기 2n이 지금 현재 누구냐면 그냥 SN이 아니라 지금 AN의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한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요 합으로 이루어진 식에서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AN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N 중에서도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 n 대신에 n-1을 넣고 빼지 않고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해서 일단 2n 쓰고 1 들어가서 같아야 되니까 3 나오려면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누구냐면 AN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A, 2n-1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홀수 번째 항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야. 근데 원래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AN 입장에서는 내가 공차가 지금 얘는 홀수 번째를 갔더니 2야. 그러면 모든 항들로 가면 딱 절반이 되겠지. 왜냐면 홀수 번째라는 건 2칸씩 가는 거니까. 그럼 너는 n이 될 것이고 1 들어가면 a1이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다시 S20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S20으로 갈 수 있다고. SN으로 갈 수 있다고. 어떻게? 너의 절반 2분의 1 n제곱 합이 3이니까 여기도 합이 3이 돼야 돼. 2분의 5가 되겠지. 여기다 n자리에다 20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A1 더하기 A20 나누기 2 곱하기 20 이렇게 가도 되죠. A1
A20 나누기 2 곱하기 20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요식을 만들어서 20을 대입하는 게 나을지 여기다가 1하고 20 대입하고 2 나누고 20을 곱하는 게 나을지 심지어 약분이니까 10이죠. 그럼 1하고 20만 넣고 계산하시면 3 더하기 22니까 25 곱하기 10 250 나오죠. 그치? 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10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비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AN과 BN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비율로서만 표현할 수 있다.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는 항상 무엇을 인수로 갖냐면 n을 인수로 갖는다고. 항상 원점을 지난다고. 그래서 SN과 TN의 그 비율을 줬다는 거는 n이라는 공통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를 준 거예요, 사실. SN과 TN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2차식으로. 물론 미지수 하나는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된다. 이거 그냥 n은 아니죠. 앞에 AN. 뭐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AN. 보통 a는 잘 안 쓰고 뭐 k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a도 써도 상관은 없어. 이게 합인 거죠. 그렇죠. 이거에 SN과 TN 식을 미지수를 포함한 형태로 써놓고 그걸로 이제 AN과 BN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SN과 TN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n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SN을 K, N, EN 플러스 1 TN도 K, N, 3, N 빼기 2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AN과 BN을 쓸 수 있다. 물론 K라는 미지수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차피 실수배는 약분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AN을 한번 써보라는 거야. SN 혹은 TN에서 AN으로 어떻게 찾아갔는지. n에 관한 2차식이 되면 안 되는데. 일반항은 1차식이죠, 1차식. 합에서 일반항으로 갈 때가 2배가 되고 일반항에서 합으로 갈 때가 절반이 돼요. 왜? 조금 헷갈리나? 2차식에서 1차식 할 때. 2배가 된다고, 개수가. 아, 2배. 왜냐면 여기서 절반이 돼. 여기서 절반 됐잖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가 절반. 여기서 여기로 갈 때가 2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걸 이제 전개를 한다고 쳐보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생겼죠. 2k n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kn. 그럼 이 상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2배가 된다는 거야. 그럼 4kn. 그리고 1 들어갔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 1 들어가면 3k 나오죠. 1 들어가면 3k가 나오려면 빼기 k. bn도 마찬가지. 전개하시면 3kn 제곱 마이너스 2kn인데 그럼 일단은 너의 최고차항 2배.
6kn.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k죠. 너도 k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5k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다가 이제 5를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5는 5가 들어갔으니까 19k 나오나요? B 같은 경우에는 5 들어가면 25k 나오죠. 서로 나누게 되면 k 값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답이 44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자, 끼워 넣기 문제가 이제 얘도 이제 곧 잘 나오는 얘도 합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일정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얘는 3과 17 사이에 끼웠고 또 17과 45 사이에 끼웠는데 이거 전체가 등차 수열이래. 즉 무슨 소리냐면 3, 17 있고 다시 45가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는 몇 개를 끼웠냐면 m개를 끼웠고 m개. 요 사이에는 n개를 끼웠어. 이런 상태죠. 근데 m과 n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려면 간격이 다 같아야 되거든.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플러스 14인데 이 플러스 14가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되냐면 m 더하기 한 개의 공차인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7에서 45로 갈 때가 28이죠. 근데 이 28이 n 더하기 한 개의 공차라는 거야. 그래서 너랑 너를 식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같은 공차라 양변을 서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는 n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을 보시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선분들 간의 관계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하면 좋을지. 지금 잘 보시면 A랑 B 그 지점은 제외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선분 7개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양 옆에 거는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더할 수 있을까? 잘라서 안에다 붙여. 그럼 잘라서 잘 붙여보세요. 이거 길게 다르게 해주면 근데 그래도 이 선분들 간의 간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선분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선분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직선에서 직선을 빼겠지, 그지? 직선끼리 빼면 1차 함수 나오죠. 1차 함수라는 거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L1부터 L7까지를 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L1부터 L7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보시면 자, 지금 원래는 요 7개 초록색 선분들을 더하는 거거든. 근데 이 초록색 선분들을 더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선분, 마지막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서 2로 나누고 전체 7개를 곱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첫 번째와 7번째 선분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죠. 공차도 구하기가 좀 그렇고. 그 대신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자, 바깥에 있는 요 두 개의 빨간 선분, 선생님이 지금 긋고 있는 요 두 빨간 선분을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저 두 개의 빨간 선분 기준에서 저 두 빨간 선분을 내가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차피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포함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9개의 항은 등차 수열을 만족을 하지, 그지? 그럼 이 9개가 등차 수열을 만족을 한다는 거는 맨 앞에 빨간색 선분, 맨 뒤에 빨간색 선분을 더한 값이나 첫 번째 초록색, 끝에 초록색 선분을 더한 값이 서로 같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L1과 L7을 더해서 2로 나눠서 이제 연산을 할 텐데 요렇게 두 개 더하는 대신에 요렇게 두 개를 더하겠다는 거야. 얘네를 선택하는 이유는 얘네는 선분의 길이가 문제에서 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선분이 4, 마지막 선분이 6이죠.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아이고. 이렇게. 답이 35가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본질을 잘 보셔야 되고, 다음에, 자, 등비수열로 이제 넘어와서 13번, 14번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13번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 자체가 첫 항이 6이고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이었더라면 원래 an의 공차가 d가 되면 저 수열의 공차는 2d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굳이 표현한다면 첫 항에다가 아래 n-1승을 곱한 거고 얘는 첫 항에다가 아래 n승을 곱한 거란 말이야. 둘을 서로 곱한 게 아니라 둘을 서로 더했기 때문에 a1 아래 n-1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즉 너를 묶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잘 보시면 뭐는 전혀 바뀌지 않았냐면 이 수열에 공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해주더라도 공비는 여전히 r이 된다. 문제에서 공비가 2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r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너가 2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다 1을 넣어서 첫 항이 6이니까 첫 항을 구할 수가 있어. 자, 1 대입해 보시면 a1 더하기 a2인데 a2는 2a1이죠. 너가 6입니다. 그러니 A1도 2가 나와요. A1도 2가 나온다. 첫 항과 공비가 둘 다 2인 AN은 그냥 2의 n승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1부터 10까지 곱하는 거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10승까지. 즉 답은 2의 55승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 됐죠? 밑에 14번은 비슷하다. 옆에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해서 A, 2, 3, 6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 2, 3, 6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A3을 A라고 놨구나. 답이 없어요. 아, A3이 A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A로 놓는 거는 애매하죠. 그냥 A3이라고 쓰는 게 낫지. 그럼 A는 보통 우리 인식상 A1이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등비중앙식을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A236을 A1을 기준으로 식을 쓰시면 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좀 편하냐면 A3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A3으로 바꿀 거예요. 즉 A2는 A3에서 공차 1개 뺀 거. A6은 A3에다가 공차 3개를 더한 거.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이걸 전개하고 계산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공차는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거 A3의 제곱은 날아가는 거 보이고 전개해 보시면 3DA3, D-DA3이라 2DA3이 남죠. 그럼 2D A3 마이너스 3D의 제곱인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D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즉 A3은 2분의 3D가 되네요. A3이 2분의 3D니까 나머지 A 뭐 3, 7, 11, 2, 6, 10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들 간의 관계를 보시면 3, 7, 11 간격 같지? 2, 6, 10 간격 같죠. 즉 분자는 3A7에 대한 이야기고 분모는 3A6에 대한 이야기야. 역시 약분하시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여기다가 너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컨대 너는 공차를 여기다 3개를 더하는 거고 너는 4개를 더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을 P, Q라고 한다면 4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두 양수의 AB를 정할 때 일단은 내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는 알파, P, 베타,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너의 제곱이고 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너의 제곱이겠죠. 그죠? 일단 알파, 베타는 P제곱 그리고 PQ는 베타 제곱 이런 게 일단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알파 Q는 P 베타가 돼요. 베타 P.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은 얘네예요. 왜 얘네가 필요하냐면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은 1이죠. 그러니까 P 제곱이 1이에요. PQ는 밑에 두 번째 방정식이 두 근이니까 2죠. 베타 제곱은 2가 돼요. P제곱과 이제 얘네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지금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 지금 PQ 여기서 베타가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인데 A, B가 양수라는 거는 첫 번째 2차 방정식인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 플러스 1은 0 여기서 두 근의 곱이 양수, 합도 양수죠. 모두 다 양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냥 루트 2라는 거죠. 루트 2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지. 루트 여기다 대입해서 하시면 여기가 2 더하기 1이니까 3 넘어가고 2 곱하면 6는 루트 2A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제곱해서 나누면 되죠.
얼마나? a제곱 18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b도 마찬가지. 우리가 ab가 역시 b도 양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p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1 빼기 2분의 1 b 플러스 2는 0 b값 나오죠. b값 나오고 a값 나오고 끝나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17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끝나면 오답을 좀 하고 갈까? 오답을 조교가 뽑아줬던데. 아니. 오답 나눠줘야지. 그냥 가요. 그럴까?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런데야.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잖아. 네,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만 할까? 아니. 일단 나눠줄게요. 클래시로야. 클랜 뭐야? (17번) 푸셨으면 (18번도) 풀어보세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17번이 이제 뭐였냐면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 합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 10개가 36. 그 다음 10개는 54에서 36을 뺀 18이죠. 그러니 그 다음 10개는 등비수열이 되면 9가 되겠지. 요거 다 더한 게 S30이죠. 그러니 답은 6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8번 보시면 자, 모든 항이 양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S30은 7S21. 그러면 S20분의 S30을 쓸 수가 있어요. S20분의 S30. 요게 이제 3분의 7인데 우리가 n 대 2n 대 S3n이 1대 1 더하기 R의 n승 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1 더하기 R의 10승. 요거는 1 더하기 R의 10승, R의 20승. 이렇게 생겼다고. 요게 3분의 7이라는 거야. 적당히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요게 딱 얼마가 되면 돼? 2 되면 되죠, 2. 너가 1, 2, 4 되면 7 딱 되죠? R의 10승이 2인 상황. R의 10승이 2가 되면 우리는 S10분의 S50 빼기 S40인데 요걸 또 이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S50에서 S40을 빼겠다는 거는 얘는 A41부터 A50이에요. 얘가 A1부터 A10이지. 항의 개수 같은 거 보이죠? 10개, 10개입니다.
정확히 나눠주면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남냐면 아래 40승이 남죠. 근데 아래 10승이 2니까 4제곱하면 답은 16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19번 일단 별표는 쳐놓는데 기억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이제 뭐냐면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입니다. 역수의 합.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부르고 A1분의 1부터 AN분의 1까지의 합을 TN이라고 부른다면 무슨 AN분의 1로 나타내는 거예요? TN분의 SN이 항상 뭐가 되냐면 A1 곱하기 AN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봐봐 우리가 역수로 표현된 수열도 역시 등비수열인 거에는 이견이 없죠. 그죠? 우리가 지수함수 분의 1 하면 지수함수가 되듯이 자, 이쪽 방향으로는 공비가 R이에요. 이쪽 방향으로는 공비가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원래 TN을 표현하려면 첫 항이 A1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고 항의 개수가 N개고 걔를 정리해서 나눠보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가지 마시고 거꾸로 이렇게 갑시다. 이 TN이라는 합을 너를 첫 항으로 보고 이쪽 방향으로 공비의 R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 TN이라는 식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 첫 항이 AN분의 1이고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야. 원래 SN은 A1이고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잘 보시면 뒷부분이 같아요. 그러니 나누게 되면 이 부분이 날아가죠? 이걸 여기다 나눠주니까 서로 곱하게 된 결과만 남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정의된 등비수열은 마지막 항을 첫 항으로 보게 되면 역방향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공비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연산이 간결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으면 기억을 해라. 그래서 19번을 푼다면 그럼 19번 봐봐.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나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온다고. 그 4가 뭐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의 곱이라는 거야. 즉 서로 나눠주면 A1 곱하기 A10이 4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고 싶어? A1부터 A10까지 쭉 다 곱하고 싶어. 근데 A1이랑 A10 곱한 거랑 A2랑 A9 곱한 거랑 A3이랑 A8 곱한 거랑 이런 것들끼리 서로 같죠.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A1 곱하기 A10이 몇 쌍 존재하냐면 정확히 5쌍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4의 5승이라서 답이 1024가 된다. 이렇게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 20번 풀어봅시다. 우리 약수합을 어떤 방식으로 구하죠? 어떤 숫자의 약수의 합? 쭉 더한 거랑 쭉 더한 거에서 곱하는데. 왜요? 자, 봐봐. 6의 2016승에 약수의 개수, 합, 곱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약수의 개수, 곱, 합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먼저 너를 소인수 분해를 해. 이런 식으로. 그럼 약수의 개수 못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2016에다가 1씩 더해서 이제 서로 곱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의 약수의 형태는 2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형태인데 이러한 구조에서 너의 지수에 해당하는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0, 1, 땡땡땡 2016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더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0부터 201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각각 지수에다 1씩 더해서 서로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약수의 구조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러한 전개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너랑 지금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전개식을 계산을 했을 때 항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가 나오냐면 2017 곱하기 2017개가 나오죠. 잘 보시면 2의 0승이랑 3의 0승이 곱해지고 2의 0승에다가 3의 1승 땡땡땡 3의 2016승까지 다 곱해지지, 그지? 2의 1승일 때도 3의 0승부터 2016승까지 땡땡땡 2016승일 때도 3의 0승부터 2016승까지 내리 곱해져서 마지막에 다 더하게 된다고. 이게 바로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게 돼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A가 2016이지. 너의 다음 항이니까 2A 빼기 첫 항이니까 1 나누기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너의 다음 항이니까 3B 빼기 여전히 1이고 나누기 3 빼기 1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약수의 곱을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어떤 수에 쟤는 지금 6의 2016승이니까 번외로 n의 양의 약수의 곱을 물어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n의 2분의 양의 약수 개수 승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 72의 양의 약수의 곱을 구해야 돼. 그러면 72라는 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일단 약수의 개수 자체는 4 곱하기 3개야. 그리고 72에 그럼 몇 승을 해주면 되냐면 2분의 12승을 한다고 할게. 그 72에 6승이라고. 답은 이렇게 나온다고. 왜 그렇게 나오느냐? 자, 우리가 약수라는 건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무슨 소리냐면 72라는 게 예를 들어 1이라는 약수가 있으면 1 곱하기 72가 되고 2가 있으면 2 곱하기 36이 되고 3이 있으면 3 곱하기 24가 되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두 개씩 짝을 지어줄 수가 있다고. 짝을 지을 때마다 72가 된다고. 근데 72가 몇 개의 쌍이 있다는 거야? 너를 2로 나눈 6쌍이 있다는 거야. 이런 원리입니다. 제곱수인 경우에는 하나가 덜 하겠죠. 2분의 1승이 있겠지. 제곱수니까 2분의 1승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양의 약수와 관련된 거를 물어본다. 양의 약수의 개수, 곱, 합을 물어본다. 착착착 다 나와야 된다고 세 가지. 넘어갑니다. 20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4문제밖에 안 남았죠? 21번 한번 볼까요?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대신 내가 22번은 빼줄게. 21, 23, 24. 내일이면 오늘이 23일, 내일이 24일. 그러니까 23, 24. 아까비? 23. 이미 풀고 있잖아. 안 풀었어.
아니, 풀고 있어요, 지금. 23. 소연이 지금 풀고 있어요. 소연이 막 X 쳤어, 지금. 안 풀겠다. 풀지 말라고 하네.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네. 등비 수열이니까 y제곱은 xy. 등차 수열이면 3y의 2배, 6y는 x 더하기 5z. 뭐 이런 식으로 풀겠지, 그지? 다음. 그 이용해서 잘 연립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23, 4번만 풀까? 네. 그래. 자.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게 무슨 소리일지. 첫탕을 따로. 첫 항을 따로 보는데 그럼 그 첫 항이 뭐가 될지. 첫탕이 그리고 우리가 AN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N을 일단 구해줘야지. N 대신에 N-를 넣고 빼서 구해야 됩니다.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처럼 간단하게 하는 게 잘 없고 그냥 N 대신에 N-를 넣고 빼면 돼요. K는 마이너스 3, 첫장 6. 원래 이제 첫 항부터 등차, 첫 항부터 등비를 이룬다라는 식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주로 뭘 활용을 하냐면 S0이 0에다 활용해. S0이 0이다. n에다 0 넣으면 3 더하기 k지. 3 더하기 k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k는 바로 마삼이 나온다. 그게 이제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Sn 대신에 Sn-를 넣고 빼요. 빼게 되면 k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3의 n 플러스 1승에서 3의 n승을 빼게 되고 즉 2 곱하기 3의 n승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an인데 이게 이제 n이 2 이상일 때야. 그럼 A1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 그랬냐면 S1이라 그랬지. 1 들어가 보면 9 더하기 K가 나오거든.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원래대로라면 등비수열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게 2부터가 아니라 1부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을 넣어주시면 A1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푸시면 K값이 마3이 나오는데 애초에 Sn에서 Sn-를 뺀 이 AN식에다가 N에다 1을 너네가 넣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S1 빼기 S0는 A1 이렇게 나오지. 근데 A1이랑 S1은 원래가 같다며. 그러니까 S0이 0이 된다고. SN에다가 0을 넣어서 0이 되면 첫 항부터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짓을 하지 않고 바로 여기로 그냥 S0이 0이다. 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쉬운 풀인데 알고는 있어라.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우리 24번을 보시면 SN에 대한 수열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S0이 일단 0이 되나요? 0 넣어보면? 어때? 돼요. 되죠? 왜냐면 우변에 0 넣으면 3 나오고 좌변 0 들어가면 S0 더하기 3이 S0이 0이야. 즉 n 대신 n-를 넣고 뺐을 때 AN이 첫 항부터 성립한다고. 그래서 n에서 Sn-를 빼줍시다. 빼주시면 어차피 상수 부분은 날라가고 똑같이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3의 n승이 나와. 이게 지금 AN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13579 해갖고 이걸 더하고 싶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비가 지금 여기는 3짜리죠, 3짜리. 근데 홀수 번째끼리만 더하게 되면 공비는 9짜리가 될 거라고. 그러면 A9의 다음 항인 A11에서 첫 항인 A1을 빼주고 공비가 9니까 9에서 1 빼주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아까 알려드렸던 등비수열 합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11 들어가 보면 얼마가 되냐면 3의 11승 너는 6이니까 3의 11승 빼기 6 2 곱하기 3의 11승 그러면 이제 6으로 묶이죠. 6으로 묶어서 3의 10승 빼기 1 분모가 8 약분 3 4 4분의 3 3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3의 10승은 9의 5승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4번에 있죠. 됐죠?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고 우리 이번 목요일은 수업